스넛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스넛박스랑 이 슬렌더 클럽이라고 일본에서 스넛박스를 아주 많이 했던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저도 라디아라털이랑 스넛박스에 사프렌치 두 개도 넣어서 해보고 뭐 이런 스파즘도 양쪽으로 해보고 이런 시술도 해봤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넛박스도 애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CKD 환자에서만 라디아라터리를 프리저브 해줄 목적으로 일단 스넛박스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라디아라터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 베스 라터리에서 이제 가이딩 서포트를 어떻게 하는지 백업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질문이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 적힌 이제 낮은 프렌치를 써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백업 확보하냐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로나리 아터리 오프닝이 예를 들어서 너무 작은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을 때 뭐 댐핑이 될 위험 때문에 낮은 프렌치에 카테터를 써야 될 경우에는 저는 사이도를 이제 없는 카테터라도 직접적으로 사이도를 내서 일단은 댐핑이 되지 않도록 먼저 전처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업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강의에서 보면은 이제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 쪽에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편 아울타에서 지지를 해주는 곳이 백업 포인트이기 때문에 카테터가 이제 오프닝에만 들락날락거리면은 전혀 이제 적힌 카테터 같은 경우는 백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리면서 뒤에 서포트를 확보를 하고 각도를 줘서 백업을 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가이드라이너나 가이드질라처럼 이너 카테터들이 더러 카테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옛날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뭐 와이어 다 빼고 페모랄로 바꾸고 이런 경우가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더터 카테타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규철 선생님께 질문이고요. 본인만의 레귤러 워크호스 와이어 벌룬 스텐트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워크호스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쭉 써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써본 와이어들이 이제 제 트레이닝 받으면서는 주로 런스루와 시온을 많이 써봤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온 블루, 시온 BMW를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 괜찮습니다. 뭐 딱히 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다 왜냐하면 이제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와이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면서도 필요할 때 이제 페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다 좋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굉장히 뭐 트레이닝 초반에 처음 와이어 한번 써보겠다고 뭐 하나 꺼냈다가 그런 이제 텍타일한 느낌이나 아니면 이게 과연 이걸 통과할까 말까라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쓰다 보면은 이게 서브인티말 트래킹이 쫙 되더라도 모르면서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이어 원래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좀 꾸준하게 자기 쓰는 와이어가 하나 있으면은 어느 정도 딱 느낌이 옵니다. 이게 뭐 이상한 듯 간 것 같은데 하면은 실제로 이상한 데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한 두 가지 정도 뭐 아니면 두세 가지 정도 좀 정해놓고 쭉 쓰고 그게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좀 다른 와이어 써보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벌룬이나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사실 어느 정도 기술이 다 발전이 되면서 다 균형 그 어느 정도 이제 다 평균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뭐 국산 스텐트도 있고 최근에 뭐 중국제 스텐트도 있고 벌룬도 다 있고 한데요. 뭐 크게 어느 하나가 뭐 떨어진다. 뭐 물론 개인적인 선호도는 있지만 그건 진짜 개인적인 선호도지 그게 뭔가 테크니컬, 메디컬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이즈 같은 경우에 벌룬은 저는 뭐 이렇게 초반부터 아예 그냥 뭐 여러 가지 급여 문제이긴 하지만 NC 벌룬을 처음부터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NC 벌룬은 예전처럼 뭐 잘 안 넘어가거나 이런 걸 면에 있어서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스텐트 역시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이즈나 뭐 랭스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프로파일이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벌룬이나 스텐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자기가 꾸준히 써봐야지 급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아니 뭐 갑자기 뭐 빨리 인플레이션 하거나 빨리 리전을 넣어야 될 때 이제 익숙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든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옵션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성환 선생님께 질문인데요. 임상 강사로 일반 전문의 외래 진료시 또는 개원의로서 외래 진료시는 이런 심전도는 부정맥 스페셜리스트한테 꼭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추천이 혹시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 VT 이런 거를 외래로 보진 않으실 테니까요. 예, 외래에서 진료가 되는 병 중에 이제 뭐 흔한 거는 AF일 텐데 AF도 사실은 이제 부정맥 꼭 스페셜리스트가 봐야 된다 이런 거 사실은 요즘에 뭐 당뇨 뭐 이런 걸 꼭 당뇨가 되는 건 아니니까 부정맥 스페셜리스트한테 부정맥 전공하는 사람한테 본다면은 이제 뭐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꼭 AF는 시술하는 병은 아니니까 뭐 티피컬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약보다 약이 유난히 잘 AF보다 더 안 듣고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EP 펠로우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시술이 티피컬 플러터거든요. 비교적 이제 시술 측면에서는 비용 리스크 대비 베너핏이 가장 큰 질환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티피컬 플러터 심전도를 보시면 가능하면은 이제 시술을 조금 더 페이버하는 치료에 있어서 하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오늘 2021년 코액트뷰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봤는데 여러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시도인데 이런 강의를 이제 주제를 한 두세 개 정도 묶어서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거의 한 100분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쭉 좋은 강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성환 선생님 그리고 오규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